7199 친구들아,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 인간은 참 외롭구나. 난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의 외로움이 잘 보일까? 최근에는 누구를 만나도 이건 마치 무슨 스카우터를 단 것 마냥 그 사람의 외로움이 수치로 막 보인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여기저기에 편가르고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 그럴 때마다 인간의 저런 행동들은 주로 외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특히 카메라 앞에서 막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뒤에 감출 수 없는 막 외로움이 보인다니까? 우리는 서로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외로움 하나만 꼭 참으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못 참아서 그렇게 결혼들을 근데 슬픈 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외로움이라는 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결혼을 해도 뭔가 일단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 난 사실 남녀가 평생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결혼 생활이 잘 굴러가는 사람조차도 한 번씩 되게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여자의 경우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아무튼 그래. 유부남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알걸? 회사를 다녀올 때나 가족 안에서나 한 번씩 밀려드는 외로움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인생의 외로움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 결혼하면 좋은 영상 같은 것도 안 볼 것 같지. 천만에 나만 해도 어제 사람은 사실 혼자일 때가 제일 좋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혼자의 삶 얼마나 좋아. 난 태어나면서 30살까지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 부모님 밑에서 30년 동안 대학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 군대도 병특, 회사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이 살다가 신혼집으로 코딱지만한 빌라를 하나 구해서 나와서 살았어. 결혼식은 아직 2달이나 남았고 집에서는 나와서 살던 잠깐의 그 시기, 그 2달 동안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 이게 또 배우자가 아예 없으면 외로워서 또 안 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바로 그 상황, 이게 베스트인 듯.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래도 여러분, 결혼은 엄연히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잘 굴러가는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당신이 결혼 정령기라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결혼하기 좋은 상대를 찾기보다는 본인이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되세요. 본인 스스로가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천사 같은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결혼 생활은 엎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자라면 닥치고 능력과 책임감, 여자라면 초기에는 남자보다는 어느 정도 외모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중요한 게 아닌가. 부부간의 책임감이란 쉽게 말하면 의리죠. 가정을 책임지는 의리, 화가 나도 잘 참는 의리,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의리, 이런 거. 의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잘 지키는 의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의리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인간은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남녀간의 애정이란 어차피 금방 불타다가 식는 거니까 여기에다 인생을 거는 사람은 저는 굉장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애정이 차갑게 식은 이후에 그때부터 매우 기나긴 나날들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변하니까. 특히 남자는 40이 넘으면서 몸이 변해. 갑자기 막 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중생들아 사바하, 딱히 그런 게 없어도 잘 살게 됩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들고 동시에 나는 점점 현자가 되기 시작하는 요 상황. 이런 시기가 와도 이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결심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꼭 결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는 않으니까. 난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가, 요걸 보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혼자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 결혼 생활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플러스가 된다 이거야. 폰에 막 애기 사진도 있고 가정도 화목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책임감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으면서 신뢰감이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 직장 생활을 직접 해보면 세상 족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요상한 상황들을 잘 견디면서 본인을 어떤 환경에 맞출 줄도 알고 불합리한 일 앞에서도 대응을 잘 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 그만큼 결혼 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 내가 한 17년째 해보니까 결혼 생활도 마치 직장 생활처럼 크고 작은 불합리와 위기의 순간들이 연속으로 다가오더라고. 그걸 둘이서 한 팀이 돼서 하나씩 넘기면서 둘 다 점점 그릇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안에서 외로움도 많이 해소되고 외부에서 오는 위기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여유도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 대인관계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서로의 그릇이 아닐까? 그릇이 큰 사람은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누구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은 다들 닥쳐.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릇이 큰 사람은 이걸 잘 담아내거든. 이거는 이 세상이 원래 내 맘 같지 않구나 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잘 깔려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잘 대처가 가능해.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사람이 원리주의자처럼 되는 것 같아. 뭔가 세상이 다 내 맘 같아야 되고 남들도 그만큼 내 맘처럼 움직여야 되고 흑백 논리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다 이게 충족이 안 될 때는 그때부터 막 화가 나고 멘붕이 오고 술 먹고 나도 날 몰라 이성을 잃고 이런 식.
그야말로 주변의 충격에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댓글 같은 거에 막 좌우되고 화나고 돌변하면서 울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피하게 돼. 그래서 나는 요즘 그릇이 큰 사람들이 좋더라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언제나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한결같고 위기에도 여유있게 잘 대처할 거라는 믿음이 가는 사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든지 그냥 예측 가능한 게 좋아.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나라라서 좋아하는 거야. 한국은 운전하다 골목길만 들어가도 정면에서 차를 마주할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막고 있을지, 내가 잘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 뭔가 이게 예측이 잘 안 됐는데 비해 일본은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예측 그대로야. 차들도 정확하게 내가 예상한 위치에 딱딱 돼 있고, 통로 늘 확보돼 있고, 사람들도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거. 주차장에 내려가도 언제나 차들이 예측한 대로 정해진 자리에 다들 서 있고, 앞에 가는 사람들도 예측한 대로 문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서로 인사하고, 약간 폭탄 같은 한국인들보다는 언제나 예측대로 움직이는 선진국 사람들. 한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불안한 사회인 반면 일본은 정치 상황도 우리보다는 늘 예측이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다. 그릇이 크다. 어른스럽다. 이게 다 연결된다고 봐. 그래서 나라든 대인관계든 내 주변은 제발 좀 안정감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살고 싶고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애들한테 물려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국민들이 각자 자기 인생이나 자기 생산성에 집중하면서 살지. 아무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즘 뭔가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의 외로움이 보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 내부에 있는 어떤 결핍이 보여. 내 안에는 친구가 그렇게 없거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있고 그리고 평생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 친언니가 있어서 굳이 밖에서 친구를 열심히 사귀지 않아도 외롭지가 않으니까. 가족이든 누구든 평생 믿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굳이 다른 대인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은 원래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남은 원래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야. 남을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로 본인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내 안에도 제발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건 놔두고 남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어? 남한테 기대하지 마. 모든 실망은 기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투표 결과 봐봐. 여론조사 봐봐. 다들 미쳤잖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다고 빨 수가 있지? 있더라. 그게 남이더라. 남은 원래 그런 거더라. 이거 안 받아들이면 화가 나고 인생이 정말 피곤해져.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잘 하면서 각자 본인 주변이나 조금씩 바꿔보자. 남의 거 보면서 화내는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이야. 특히 한국에는 남의 행복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좌우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아. 서로 싸우고 저격하고 욕하고 화내고 헐뜯을 시간에 각자 본인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건가? 나가서 골프를 치든 산책을 하든 영화를 보든. 아니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죽으면 하나도 못하는 것들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면 얼마나 좋냐고.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 그러면 좋더라.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외로운 게 정상이고 외로움이 줄어든 상황은 특별한 보너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 이거 보고 있는 니마, 오늘은 폰 보면서 화내지 말고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말 많이 하세요. 나라 아직 안 망했어요. 저 조모씨 내로남불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지는 모습이나 감상하면서 우리 한번 희망도 가져봅시다. 따로 또 같이.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우리 따로 또 같이 갑시다. 끝.